미국과 유럽 등 지구촌 곳곳이 겨울 폭풍 영향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항공기가 잇따라 결항됐고 미국에선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위조한 가짜 선거운동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3선에 도전하는 연방 45지구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이 부에나팍의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남가주 대표 한인 밀집 도시이자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글렌데일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새벽 텍사스주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겨울 폭풍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항공기가 잇따라 결항됐고 미국에선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에 내려앉던 여객기가 강풍으로 크게 덜컹거리다 겨우 착륙합니다. 또 다른 비행기는 착륙을 시도하다 결국 다시 이륙합니다. 최대 시속 160km의 강풍을 동반한 폭풍 이샤가 강타한 영국 공항의 모습입니다. 강풍으로 인해 영국 국내선 비행기는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등으로 회항하는가 하면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돼 승객들은 해외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Kind of diverting, attempting landings and not being able to land. So it's pretty scary. Obviously no one was particularly keen to be flying in that weather. 런던에서는 주택 지붕이 강풍에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 나무들은 뿌리째 뽑혔습니다. 영국 일대엔 또 다른 폭풍 조슬린이 다가오면서 홍수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북극 한파에 위세가 한풀 꺾인 미국에서는 곳곳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북서부와 남부 텍사스 등에 폭우 또는 진눈깨비가 섞인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홍수 위험이 커졌습니다. CNN은 오는 25일까지 미 남동부 등에서 약 3,700만 명이 폭우와 홍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북극 한파로 90명 넘게 숨졌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LA 지역은 오늘까지 비가 내리다 내일부터 비가 그칠 전망이지만 캘리포니아주는 폭우가 계속되면서 홍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국립기상청은 전국적으로 내일부터는 평년 정상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캘리포니아 북부와 서부 일부 지역은 홍수 위험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북서부에는 며칠간 폭우가 이어질 전망이고 남부 지역도 비가 내려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디샌티스 후보가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위조한 가짜 선거운동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공화당 대선 후보 첫 경선지 아이오와에서 깜짝 2위를 했던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It's clear to me that a majority of Republican primary voters want to give Donald Trump another chance. 디샌티스는 젊음과 추진력을 무기로 한때 트럼프의 대항마로까지 불렸습니다. 하지만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고 다음 경선지에서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자 결국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양자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디샌티스를 비롯해 그간 줄줄이 사퇴한 후보들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후보는 압도적 득표로 경선을 조기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He endorsed me, so I appreciate it. I also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Ron and everybody else to defeat crooked Joe Biden. 중도 성향 헤일리 후보는 양자 구도가 되면서 반 트럼프 유권자 결집에 나섰습니다. We don't need to have two candidates in their 80s. That's not a way of being a strong America. We need to understand 70% of Americans don't want to see Biden or Trump in office.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23일 열리는 뉴햄프셔주 예비 경선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민주당 당원들에게 투표를 거부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가 담긴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미국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부유층 과세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부유층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사회보장기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최근 몇 주 동안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부유층 과세가 연간 소득 40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집권하게 되면 석유와 가스 개발을 확대해 사회보장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최근 공언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고문들은 의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사회보장 재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공화당을 상대로 대비 효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문들은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론할 유력 쟁점으로 부자 과세 외에 처방약 가격 제한, 기업 가격 인상 억제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책안을 논의한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사안에서 일부 성공을 거뒀고 추가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정책안이 트럼프를 상대로 표심을 끌어들일 좋은 카드로 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유권자들이 미국 경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 쟁점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여겨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서려면 대중영합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해 3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지난 주말 부에나 파크의 선거 사무소를 개소하고 유권자 동료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개소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미셸 박스틸 의원 지지자들이 새롭게 마련된 선거사무소에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찌감치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낸 미셸 박스틸 의원은 지지자들과 포옹하며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은 부에나 파크 소스몰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를 공식 발표한 미셸 박스틸 의원은 올해 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율을 낮춰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금을 낮추는 거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그 텍스 패키지를 패스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네트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해서 좀 더 편안하게 자기가 번 돈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주 48지구에서 초선에 성공한 미셸 박스틸 의원은 선거구 개편으로 현재 45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5지구는 세리토스와 부에나 파크, 플러튼과 브레아, 가든그로브 등 아시안 밀집 거주지를 관할합니다. 아시안 유권자는 37%에 달하는데 한인 유권자 역시 크게 늘어난 만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욱 활발히 펼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이번에 거의 10배 가까이가 됐어요. 2020년 뛸 때보다. 그래서 표 하나하나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암만 해도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제가 손이 안으로 굽으니까 같이 해서 투표해 주셔서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다가오는 예비선거에서 베트남계 민주당 후보들과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의 결집으로 예선에서 50% 이상 득표에 성공할 경우 본선 없이 3선을 확정짓게 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올해 선거에는 연방과 주 선출직 외에 각 지역정부 시의원들도 유권자들의 한 표로 선출되는데요. 남가주 대표 한인 밀집 도시인 글렌데일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얼바인과 플러턴, 토렌스, 부에나 파크, 그리고 글렌데일.
LA시를 제외한 남가주 5대 한인 밀집 지역입니다. 이 중 LA에서 가장 인접한 글렌데일시의 경우 20여 년간 가장 빠르게 상권이 형성된 인구 유입 도시 중 하나입니다. 센서스 집계 전체 인구는 19만여 명, 이 중 30%가 아르메니아계이고 한인 인구는 5%, 9천여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올해 선거에서 글렌데일시는 5명의 시의원 가운데 2명을 새로 선출합니다. 현직 시의원을 포함해 모두 7명의 후보가 두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직으로 올해 재선에 나서고 있는 아디 카사키안 시의원은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기 동안 시의원과 시장 자격으로 2차례 한국을 방문하며 고성과 김포, 보은군 등 한국의 지자체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문화, 교육, 비즈니스 교류 확대에 나선 바 있습니다. I was the first person to translate city documents to Korean when I was elected. My beliefs are that government works best when people who are living in a community are able to understand what the government is doing. 브레즈 아가나지안 전 시의원도 이번 선거에서 공공안전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During the pandemic, I came up with the idea that small businesses are in trouble, so came up with the money. We paid all the small businesses. Glendale had very few closing businesses in compared to Los Angeles and other cities. 두 후보 모두 제노사이드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아르메니아계 지역 정치인입니다. 지난 2013년 글렌데일시의 최초로 해외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도 이들 지역 정치인들의 역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이뤄진 결실이었습니다. 현재 소녀상이 세워져 있던 공원에는 아르메니아 박물관 건립이 진행 중이고 소녀상은 옆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In terms of the Korean Comfort Women statue, it's in Glendale. It will stay in Glendale. As far as I was there, we decided to move it back after the construction. 최근 들어 글렌데일시에서는 한인사회 관심이 시들해진 틈을 타 조금씩 일본계 단체들의 로비가 거세지고 있고 시의회 내부에서도 소녀상 거치 문제를 놓고 조금씩 대립각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후보들은 향후 소녀상이 박물관과 함께 인권 존중과 역사 바로세우기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지역 한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제 새벽 텍사스주의 한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5분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KTC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총에 맞은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다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남성 2명, 여성 1명으로 모두 20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단기 임대 주택으로 이곳에서는 당시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경찰은 10명 이상이 현장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 밖에서 수십 발의 총알이 발사돼 인근 주택 주민 등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파티 참석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의 10대 청소년 취업률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6에서 19살 청소년 37%가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밝혔습니다. 10대 취업률은 지난 40여 년간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4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나 파트타임 등 취업에 나선 학생들은 재정적 독립과 새로운 기회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높아진 물가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주택 거주 비용과 유틸리티 비용 등을 보태기 위해 일한다고 많이 답했고 그 외 학생들은 휘발유 가격이나 자동차 보험료, 친구들을 만날 때 쓰기 위해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것도 학생들의 취업을 부추기고 있는데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16에서 24살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9.8%로 전체 근로자 임금 상승률보다 거의 2배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주 투큘라시의 포스터 고등학교 상담사는 지난해 7월 시간당 최저임금이
18달러 99센트로 인상되자 10대들의 관심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0대 청소년들은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바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잉 737 맥스9 동체가 비행 중 구멍이 나면서 동일한 부품이 쓰인 이전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는 연방항공청의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성명을 내고 보잉 737-900ER 여객기의 도어 플러그에 대한 안전 점검을 권고했습니다. 창문과 벽체로 이루어진 부품인 도어 플러그는 외견상 벽체와 동일하고 정상적이라면 열릴 일이 없지만 지난 5일 보잉 737 맥스9 여객기가 비행 중 갑작스럽게 도어 플러그가 떨어져 나가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져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연방항공청은 737-900ER도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도어 플러그가 적절히 고정돼 있는지 유관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또 일부 737-900ER 운용사들이 이러한 검사 결과에서 볼트와 관련해 찾아낸 결과도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 등에 인도된 737-900ER은 총 505대로 블룸버그 통신은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대한항공 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48명이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루마니아 국적의 이들 사기범들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정부 카드 EBT 정보를 빼내 수백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이들 사기범들이 EBT 카드를 받는 업소내 단말기에 복제기를 설치해 카드 정보를 빼낸 후 분유를 대량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입한 분유를 멕시코에 되파는 형식으로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칩 기술이 장착되면 카드를 복제하고 돈을 인출하는 범죄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칩이 내장된 EBT 카드를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칼스테이트 대학 CSU 노조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파업에 나섭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4년제 공립대학 시스템인 CSU 교직원 2만 9천여 명이 오늘부터 파업을 진행합니다. 노조에는 CSU 시스템 23개 캠퍼스에서 근무하는 교수와 강사, 도서관 사서, 카운슬러, 코치 등이 포함됩니다. CSU 대표 노조는 파업 시위가 23개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LA 지역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칼스테이트 LA, 롱비치, 노스리지, 도밍게스 힐스, 포모나, 플러튼 캠퍼스에서 피켓 시위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CSU는 3년 동안 매년 5%의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 측은 12% 인상에 최저임금 직원을 위한 높은 기본임금, 육아, 휴직 개선, 업무 지원, 복지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교직원 파업으로 46만 명 이상의 CSU 재학생들은 봄학기 첫 주의 수업이 연기 또는 휴강되고 각종 이벤트 등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제 보호소 안에서 3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망명 신청자 보호소 시스템 내에서의 갈등과 사망 사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 크레센트 스트릿에 위치한 퀸즈 카운티 인앤스위치 호텔에서 생후 3개월 된 여아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후 3시경 여아의 가족으로부터 신고 전화 접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아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인근에 위치한 마운트 사이나이 퀸즈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사망한 생후 3개월의 여자 아기가 망명 신청자 보호소 시스템 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지방검찰 및 검시관들은 해당 호텔에서 현장 감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사회복지국 대변인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적절한 의료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망명 신청자 보호소 내 문제로 인한 안전상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망명 신청자 보호소에 거주 중이던 11세 소년이
신발끈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으며 2주 전 랜더스 아일랜드 망명 신청자 보호소 내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불과 지난 목요일에도 랜더스 아일랜드 보호소 내에서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다툼이 집단 싸움으로 번지며 18명이 체포됐고 다툼 과정에서 20대 남성이 목을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한 달 동안 쓰지 않으면 $10,000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요거트 회사 시기스 데어리는 시기스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 달 동안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참가자에게 $10,000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기스는 웹사이트를 통해 오늘날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스마트폰이라며 이 같은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가를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이유와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것이 삶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에세이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단 나이는 18살 이상으로 제한되며 당첨된 10명은 이메일로 통보받게 됩니다. 도전에 성공하면 $10,000와 스마트폰 잠금 장치, 전화 통화가 가능한 폴더형 휴대폰, 한 달 선불 유심칩, 시기스 요거트 3개월치 분량을 받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시기스 데어리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과 전국 시장 컨퍼런스 홈리스 태스크포스는 노숙자 수 전수조사에 한인 등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실시간 노숙자 집계를 위해 2년마다 특정 시점에 노숙자 수를 집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LA 지역 주민들은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노숙자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시장으로 주, 연방정부, 민간기업, 단체들과 손을 잡고 협력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베스 시장은 노숙자 문제가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강조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노숙자 수 집계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